그러면 청구인 대리인께서 진술하시겠습니까? 이 사건에서 법률적인 쟁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은 헌법적인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약 한 10분 정도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공무원제도 훼손,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 시장경제질서 위반, 그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비선실세 국정농단이라고 이번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헌법적인 관점에서는 국가의 공조직과 헌법 시스템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이런 관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은 이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인데, 인간은 스스로 자립할 수 없으므로 모여서 상부상조하며 살아가는 정치적 동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들의 결합을 통해 개별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공공선, 즉 공익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공동체로서 국가라고 할 때 주된 목표는 어떻게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것인가라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국가 조직이 사익에 봉사하는 것을 막을 것인가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미국 연방헌법 제정자들은 어떤 파당적인 분파적인 이익이 국가를 장악하는 것을 지향하고 국가 권력을 분리시켜 가지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전제 정치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미국 연방헌법 정신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도 그런 기도 위에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 제1조 2항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함으로써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고, 입법, 행정, 사법이 분리되어 있고, 견제와 균형 양치를 통해서 그 분리된 권력 간의 어떤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체를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기본 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이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하고,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헌법 제69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헌법은 특별히 경제 질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하고, 119조 2항에서는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으나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등을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긴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기업을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라고 헌법 제12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사건의 특징은 최순실 등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국가 조직을 동원시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피청구인과 최순실은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 최순실의 부 최태민이 1975년부터 피청구인과 관계를 가졌다고 하고, 여러 가지 그 주석적인 관계 중에는 1998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피청구인이 출마했을 때 최순실과 정윤회가 이를 도왔다고 하고, 그리고 정윤회가 그 후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다음에 사실상 비서실장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대통령 당선과 당선 후에 취임사에서도 최순실이 깊이 관여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연에 대해서 피청구인 자신이 이미 제1차 및 제2차 담화문에서 최순실과 오랜 인연이 있고 최순실이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순실과 피청구인의 어떤 특수한 관계에서 문화 발전 및 스포츠 산업을 돕는다라는 명분으로
미르재단의 대기업의 486억 원, K스포츠재단의 289억 원의 출연이 강요가 되었고,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피청구인과 최순실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임직원을 선정하고 최순실은 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미르재단에서 그 용역업체로서 플레이그라운드, K스포츠에서 WK를 만들어 각종 용역과 매니지먼트 사업 등의 이권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미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피청구인은 대기업들에게 각종 특혜 조치를 주었는데, 그것은 면세점 사업이라든가 삼성그룹의 승계 문제라든가 사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피청구인은 최순실이 구체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최순실의 지인이 경영하는 KD 코퍼레이션에 대한 혜택, 그리고 KT의 그 이동수 신혜성을 취직시키는 그런 일을 하였고, 그리고 GKL 그랜드 레저 코리아의 용역 제안서를 만들어서 에이전트 계약을 하도록 하는 등의 그런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직접 혹은 안종범 수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 청구인 쪽에서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문헌을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은,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위를 이용해서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이런 재단의 출연을 강요하거나 어떤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영업을 도모시키는 그런 행위는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서 나오는 권력 남용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뒤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공직 시스템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화체육부를 보면 차은택, 김종, 김종덕, 김상률, 송성각 이런 사람들이 모두 최순실의 지인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은 이들의 임명이 청와대 내부의 검증 절차와 국회 청문회를 거친 것이므로 최순실의 추천은 아무 문제가 없고, 자신은 최순실이 이권을 챙기려 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첫째, 피청구인이 문화와 체육에 관련한 재단을 최순실과 함께 설립하고 최순실이 이를 운영하면서 최순실이 플레이그라운드나 WK를 통하여 재단의 활동 및 문체부의 정책에 관계된 용역이나 매니지먼트 등의 이권을 취하려 했던 것이 명백한 바, 최순실의 문화체육부 관련 인사 추천은 바로 최순실의 이권 개입에 직결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전혀 예방하지 못하고 비호, 방조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 자신은 최순실이 이권을 챙기는 것을 몰랐다고 하지만 피청구인은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고 공직자로서의 최고의 능력을 지닌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은 도저히 허용되는 변명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청와대 내부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위 공직자들이 하나같이 구속돼서 그 죄명과 혐의 내용을 보면 모두 도덕성이 결여되고 최순실 등의 이권 보호에 매진한 것이라는 공소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장관에 대한 국회 청문회 결과만으로 대통령에 대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또 대통령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 한마디로 청와대의 내부 검증 절차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셋째, 설사 대통령이 그런 최순실의 이권 개입 의도를 전혀 몰랐고 추천된 인사들이 모두 적격자인 줄을 알았다고 선회하더라도 주석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정하고 있듯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이는 명백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행위이다라는 것이고,
공직자의 임명에 있어서 그 자질보다는 최순실의 지인이라는 주관적인 고려로 자의적인 임명권을 행사하였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제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특정 사인이나 사조직의 이익에 봉사하지 않도록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현재 전현직 문체부 장관들이 모두 구속 기소된 상태이고 문체부는 최순실의 이권 개입의 통로로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고 조직의 기능과 공무원들의 자긍심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수많은 문화체육에 관한 정책 집행이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피청구인이 잘못된 공무원 임명권 행사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부에 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실상 초토화시키고 있는 상황인 피청구인의 행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도저히 비껴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임명 방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가 아니라 특정 권력자나 위정자 혹은 그들의 비선 실세에 봉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공직사회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이는 공직으로 상징되는 국가 자체의 쇠퇴를 초래하며 권력을 위임해준 주권자인 국민의 신의를 배신하여 공공선이 아니라 특정 개인의 이권에 국정을 동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자체의 존립 정당성을 해치는 심각한 잘못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피청구인은 공무원의 해임권도 일탈남용하고 있습니다. 노태강, 진재수 과장의 사례를 보듯이 공무원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언급함을 경질시켰고 1급 공무원의 일괄 사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부당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의 지위와 직업공무원제를 위반하는 것이고 특정 정권의 비선 실세의 이익이나 이데올로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헌법 훼손 행위를 초래하였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 피청구인은 문체부의 공직자들을 마치 사기업의 인턴 사원 대하듯이 함부로 임명권을 행사하였고 그러한 자의적 인사의 이유는 최순실의 이권 개입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적으로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무원 조직을 수호해야 될 피청구인의 헌법적 의무, 따라서 헌법 66조 3항과 69조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자유 부분을 보겠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재판소가 설시한 바와 같이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입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이후에 그 사장이 사퇴하고 기자들이 언론의 자유가 억압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은 피청구인은 청와대 비서실의 언론 개입 행위를 알지도 못하고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피청구인은 2014년 12월 1일에 이 사안에 대해서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외부로 문건을 유출하게 된 것은 국기문란이라고 하면서 그런 문건의 유출 및 보도가 문제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발언이 청와대 비서실에 미치는 효과는 자명합니다. 또한 그 전부터 피청구인의 비판적 언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 김영환 수석의 비망록 2014년 7월 15일자 메모를 보면 피청구인은 시사저널, 일요신문 끝까지 밝혀내야 피할 수 없다는 본때를 보여야 선제적으로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색원이라는 지시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사안에서는 언론 탄압의 대상이 되는 것이 언론의 내용에 관련된 것이므로 헌법재판에서 가장 높은 엄격한 심사 기상이 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세계일보에 대한 언론의 자유의 제한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에 대한 언급과 평소의 비판적 언론관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이 피청구인의 수족과 같이 피청구인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고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들이 세계일보 내지 그 관계자들에 대해서 일련의 압박 내지 탄압을 했다는 것을 종합하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재단을 설립하고 여러 가지 사기업에 대해서 요구나 강요를 통해서 최순실 등의 사적 이익을 도모시키는 그런 행위는 우리 헌법 제119조 1항과 2항을 위반하는 부분으로서 헌법이 공적 영역과 시장 경제 질서라는 사적 영역을 구분을 해놓고 사적 영역에 대해서는 자유와 창의에 입각한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보장하고 있는 것을 대통령이 스스로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와 재벌 대기업 동맹을 통해서 국가의 경제 행정 관료들이 경제를 주도하는 경향이 있고 이를 흔히 학자들이 관치 경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영화된 사적 영역에 국가 권력이 작용하기 쉬우며 청와대의 자금 지원이나 사기업 인사 개입 혹은 하청업체에 대한 용역 요청 등은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거절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사회 통념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은 돈 한 푼 받지 않았고 중소기업 등의 복지를 위해서 하였다라는 취지로 변명을 하지만 대통령이 뇌물이나 금전적 대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이 헌법 위반의 주된 사항은 될 수가 없고 문제는 청와대가 기업에게 그런 심적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요청을 할 때 그것이 과연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요청이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발휘되는 사실상의 강제력을 지니는 권력작용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그룹 사건에서 권력적 사실행위의 법리를 헌법재판소가 판시해 왔는데 그 맥락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심적 부담을 준가 하는 것은 그저께 법정에 나온 이기우 그랜드레저 코리아 레저의 대표이사의 증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2016년 1월 24일 안종범 수석이 WK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해서 스포츠 기업을 창단하여 운영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 전화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심적 부담이 매우 컸다. 이건 꼭 해야 되나 보다라고 고민을 하였고 그 후에 WK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2, 3쪽밖에 되지 않는 허접한 황당한 제안서를 내밀어도 청와대 수석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떤 경제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연 기업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느냐라는 이런 관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17일에 2096도 3377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대통령의 권한과 이것이 차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한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대통령은 구체적 상황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지니는 막강한 사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우리나라에서 표현한 것이라고 볼 것입니다. 이런 사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피청구인은 중소기업과 유능한 인재 양성 차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질서에서 그런 것은 민간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맡기는 것이고 그것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만약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하면 헌법 119조 2항에 따라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의 일환으로서 헌법에 맞는 법률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그런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 전혀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안종범 수석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이 건에서 문제된 사례 외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기업에 추천을 하였다든가 개별 사람들에 대해서 대기업에 인사청탁을 했다라는 경우를 없다고 이렇게 자신이 겪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헌법 위배의 중대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러한 헌법 위배의 행위에 대해서 아랫사람들의 책임으로 몰고 있는 듯하고 기업의 자발적 출연이다,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몰랐다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태도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피청구인은 공무상 비밀 누설 부분에 대해서도 제1차 담화에서는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뒤로부터는 최순실로부터 연설문 등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그 피청구인의 서면을 보면 2013년 8월 비서실장 등 청와대 보좌진이 완비된 후에도 점차 줄었으나 그런 연설문을 수정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서는 그만두었다라고 하고 그 후에 점차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말로서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이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거나 어떤 경제 부흥을 위해서 했다라는 그런 변명만 가지고는 안 되고,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장경제 질서,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 공무원 조직의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존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 위배 사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헌법 위배라고 볼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은 자유민족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를 구성하는 적극적 위반 행위라고 하면서 뇌물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를 하는 경우, 공익 실현에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국가 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적어도 공익 실현에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명백하게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고 국가 조직을 이용해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적 자치에 맡겨진 시장경제 질서와 헌법상의 공직체계,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적극적, 능동적, 계획적으로 제약한 것이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한 헌법 제69조의 대통령의 직책 성실 수행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국가 조직을 이용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사적 이익을 도모한 것이며, 이것은 국가의 존립의 정당성 자체를 파괴하고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것입니다. 설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대통령이 배신한 경우에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에게 국회 탄핵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미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민의 신임이 거두어졌다고 볼 것입니다. 대부분 국민들은 피청구인의 지지를 거두었으며, 피청구인이 더 이상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국민들의 촛불 집회는 나이와 이념과 지역을 넘어서 그러한 대부분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고, 그 외에도 각종 여론조사와 통계 수치를 보면 그런 국민들의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국론의 분열이 아니라 국론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며, 오히려 만약 이 사건에서 기각 결정이 일어난다면 격심한 국론의 분열과 국민의 실망감과 분노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헌법재판은 일반 재판과 달리 정치적 사법작용입니다. 그 정치성은 첫째는 헌법재판의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이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라는 것과, 둘째는 헌법 규정 자체가 지닌 일관성, 추상성으로 인해서 헌법 해석에서 다양한 해석 방법을 해석자의 주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의미에서 정치성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헌법재판에서는 현실적인 국민의 의사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런 국민의 의사가 헌법에 부합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냐의 판단이 재판관에게 놓여 있다고 볼 것입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고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도구이므로 주권자인 국민이 만약 그 피청구인에 대한 신뢰를 거두었다면 그러한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법치주의에 입각한 탄핵 결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추상적인 국민이면서 동시에 현 세대를 살아가는 구체적 국민을 아우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국민의 객관적으로 표출된 의사는 명백히 피청구인의 파면적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이는 피청구인이 초래한 위와 같은 심각한 헌법 질서 손상과 국민민복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2004년 헌재 결정에서 국민의 신임에 반하는 위법 행위가 파면 사유로 언급된 것은 대통령이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의기관이고 선거를 통해 나타나는 찬성 투표에는 대의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임이 담겨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러한 헌법적인 법리가 후퇴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국가 조직이 사익에 봉사하는 것을 막을 것인가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미국 연방헌법 제정자들은 어떤 파당적인 분파적인 이익이 국가를 장악하는 것을 지향하고 국가 권력을 분리시켜 가지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전제 정치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미국 연방헌법 정신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도 그런 기도 위에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 제1조 2항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함으로써 국가가 주인이라는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고 입법, 행정, 사법이 분리되어 있고 견제와 균형 양치를 통해서 그 분리된 권력 간의 어떤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체를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기본 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이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하고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헌법 제69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헌법은 특별히 있고 최순실이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순실과 피청구인의 어떤 특수한 관계에서 문화 발전 및 스포츠 산업을 돕는다라는 명분으로 미르재단의 대기업의 486억 원, K스포츠 재단의 289억 원의 출연이 강요가 되었고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피청구인과 최순실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임직원을 선정하고 최순실은 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미르재단에서 그 용역업체로서 플레이그라운드, K스포츠에서 WK를 만들어 각종 용역과 매니지먼트 사업 등의 이권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미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피청구인은 대기업들에게 각종 특혜 조치를 주었는데 그것은 면세점 사업이라든가 삼성그룹의 승계 문제라든가 사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피청구인은 최순실이 구체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최순실의 지인이 경영하는 KD 코퍼레이션에 대한 그러면 청구인 대리인께서 진술하시겠습니까? 이 사건에서 법률적인 쟁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헌법적인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약 한 10분 정도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공무원제도 훼손,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 시장경제질서 위반 그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비선실세 국정농단이라고 이번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헌법적인 관점에서는 국가의 공조직과 헌법 시스템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이런 관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은 이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인데, 인간은 스스로 자립할 수 없으므로 모여서 상부상조하며 살아가는 정치적 동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들의 결합을 통해 개별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공공선, 즉 공익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공동체로서 국가라고 할 때 주된 목표는 어떻게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것인가, 혜택, 그리고 KT의 그 이동수 신혜성을 취직시키는 그런 일을 하였고, 그리고 GKL 그랜드 레저 코리아의 용역 제안서를 만들어서 에이전트 계약을 하도록 하는 등의 그런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직접 혹은 안종범 수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 청구인 쪽에서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문헌을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은,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위를 이용해서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이런 재단의 출연을 강요하거나 어떤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영업을 도모시키는 그런 행위는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서 나오는 권력 남용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뒤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공직 시스템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화체육부를 보면 차은택, 김종, 김종덕, 김상률, 송성각 이런 사람들이 모두 경제 질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하고, 119조 2항에서는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으나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등을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기업을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라고 헌법 제12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사건의 특징은 최순실 등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국가 조직을 동원시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피청구인과 최순실은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 최순실의 부 최태민이 1975년부터 피청구인과 관계를 가졌다고 하고, 여러 가지 그 주석적인 관계 중에는 1998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피청구인이 출마했을 때 최순실과 정윤회가 이를 도왔다고 하고, 그리고 정윤회가 그 후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다음에 사실상 비서실장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대통령 당선과 당선 후에 취임사에서도 최순실이 깊이 관여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연에 대해서 피청구인 자신이 이미 제1차 및 제2차 담화문에서 최순실과 오랜 인연이